또 우리가 생각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이 모든 과정에도 나트륨이 필요해요. 네, 생각하는 것까지요? 네, 뇌에서 신경 신호가 전달될 때, 그리고 근육이 수축할 때, 그 전기 신호를 만드는데 나트륨 이용이 필수적이에요. 그 유명한 나트륨 칼륨 펌프가 바로 이 일을 하죠. 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네요. 나트륨 없이는 생각도 움직임도 불가능하다니. 흡수할 때도 나트륨이 옆에서 도와줘야 해요. 아, 소화 흡수에도요? 네, 심지어 위산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염산이니까요. 정말 생명활동 전반에 걸쳐서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나트륨이 부족하면 이건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처음에는 두통, 피로감, 근육 약화나 경련 같은 게 올 수 있고요. 이게 심해지면 뇌가 부어오르는, 뇌 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의식장애나 발작, 심하면 혼 상태까지 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소금, 그러니까 나트륨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소금하면 보통, 그거 나쁜 거 줄여야 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필수적인 역할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또 너무 없어도 큰일 나는. 정말 그 균형이 중요한 물질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저염식 강박관념 같은 거에서 좀 벗어나서 소금의 진짜 역할, 그리고 건강한 균형점을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건강 정보가 넘쳐날 때는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정말 필수적이에요. 단순히 줄여라,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가볼까요? 나트륨, 이게 사실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라는 거. 맞습니다. 절대 악당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체균형 같은 거요? 네, 가장 대표적이죠. 우리 혈액 염도를 약 0.9%로 아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잖아요. 이게 세포 안팎으로 물이 들락날락하는 걸 조절하고 결국 혈압 유지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아, 그 0.9% 그거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이 모든 과정에도 나트륨이 필요해요. 네, 생각하는 것까지요? 네, 뇌에서 신경 신호가 전달될 때, 그리고 근육이 수축할 때, 그 전기 신호를 만드는데 나트륨 이용이 필수적이에요. 그 유명한 나트륨 칼륨 펌프가 바로 이 일을 하죠. 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네요. 나트륨 없이는 생각도 움직임도 불가능하다니. 흡수할 때도 나트륨이 옆에서 도와줘야 해요. 아, 소화 흡수에도요? 네, 심지어 위산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염산이니까요. 정말 생명활동 전반에 걸쳐서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나트륨이 부족하면 이건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극단적인 저염식, 이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상태가 올 수 있어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정상 범위, 그러니까 135mmol/L 아래로 떨어지는 건데요. 저나트륨 혈증, 증상이 어떤가요? 처음에는 두통, 피로감, 근육 약화나 경련 같은 게 올 수 있고요. 이게 심해지면 뇌가 부어오르는, 뇌 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의식장애나 발작, 심하면 혼 상태까지 갈 수 있어요. 뇌부종까지요? 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데요? 네, 그래서 무조건 소금을 안 먹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자료에 보니까 나트륨 부족이 탈수 증상이나 심지어 수족냉증과도 관련될 수 있다던데요? 네, 그 부분도 흥미롭죠. 나트륨이 부족하면 몸이 수분을 제대로 붙잡아두지 못해서 전체적인 혈액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아, 혈액량이 줄면? 네, 그럼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꼭 탈수 증상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혈액량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 쪽으로 피를 먼저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손발 같은 말초 부위는 혈액 공급이 줄어드는 건가요? 그렇죠. 말초혈관이 수축하면서 그쪽 온도가 떨어져서 손발이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몸이 이걸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나트륨이 부족하면 오히려 혈압을 올리려고 한다면서요? 맞아요. 역설적이죠. 우리 몸에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줄여서 RAAS라는 일종의 비상 방어 시스템이 있어요. RAS요? 네. 혈압이 떨어지거나 몸에 나트륨이 부족하다고 감지되면 이 시스템이 작동해서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쫙 분비해요. 그 호르몬이 뭘 하는데요? 신장에 가서 야, 나트륨 밖으로 내보내지 마. 꽉 붙잡아.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동시에 혈관도 수축시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압을 올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염식을 너무 심하게 하면 오히려 혈압 상승 시스템을 자극할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네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과유불급, 나트륨 과잉 섭취의 위험성, 이거 뭐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건강에 해롭죠. 가장 대표적인 게 고혈압 유발이고요. 왜 고혈압이 생기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너무 많은 나트륨이 들어오면 신장이 그걸 다 처리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데 한계가 와요. 그럼 몸 안에 나트륨과 함께 수분이 쌓이게 되고 전체 혈액량이 늘어나죠. 혈액량이 늘어나니까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지속되면 혈관 자체가 손상되고 딱딱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고혈압이 결국에는 심장마비나 뇌졸중, 또 만성 신장질환 같은 아주 심각한 질병들의 주요 원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고혈압은 정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위험합니다. 그 외에도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해서 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위암까지요? 네. 그리고 나트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 칼슘을 같이 끌고 나가서 뼈 건강, 그러니까 골다공증 위험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말 전신에 영향을 미치네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나트륨 섭취량이 실제로 꽤 많죠. 네, 맞아요. WHO 권고 기준이 하루 2,000mg 미만인데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섭취량이 3,038mg 정도였어요. 와, 1.5배가 넘네요. 그렇죠. 특히 우리 한식에 국이나 찌개, 김치, 장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나트륨 섭취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면도 좀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어떻게 이 균형점을 찾을 것이냐.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네. 단순히 나트륨 섭취량 숫자만 보는 것보다 최근에는 더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칼륨과의 비율입니다. 나트륨 섭취량 자체보다는 칼륨 섭취량과의 비율, 이른바 나트륨 칼륨 비율이 혈압 관리에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이요? 칼륨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요? 칼륨은 나트륨과 정반대 작용을 해요. 몸 안에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혈관벽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나트륨을 좀 먹더라도 칼륨을 충분히 먹으면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는 건가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런데 현대 식단, 특히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이 문제예요. 이런 음식들은 나트륨은 엄청 높고 칼륨은 매우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 불균형이 심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사실 인류가 오랫동안 진화해온 식단 패턴과는 정반대예요. 원래 자연 상태의 식품에는 칼륨이 풍부하고 나트륨은 상대적으로 적었거든요. 그럼 해결책은? 결국 가공식품 줄이고 자연식품을 많이 먹는 거겠네요. 저지방 육류 등을 주로 섭취하는 거예요. 이런 식품들은 자연스럽게 칼륨 함량이 높고 나트륨은 낮아요. 네. 마트에서 장볼 때도 영양성분표 확인하는 습관 중요하겠어요? 그럼요. 나트륨 함량 꼭 확인하시고 또 한식 드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이나 찌개 국물은 좀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맞다. 그리고 자료 중에 소금물 건강법이라고 고농도 소금물 마시는 거, 그거에 대한 경고도 있었잖아요. 네, 이거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은 혈액 염도를 0.9%로 아주 정밀하게 자동 조절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일부러 고농도의 소금물을 마시면 이 시스템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갑자기 혈중 나트륨 농도가 확 올라가는 급성 고나트륨 혈증이 올 수도 있고 오히려 몸 안에 수분을 빼앗겨서 심한 탈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좋기는커녕 위험하기만 하다는 거네요.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소금을 무조건 악마처럼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과잉 섭취는 분명히 해롭다. 그렇죠. 그리고 극단적인 저염식 역시 위험할 수 있다. 네, 결국 핵심은 균형이네요. 가공식품 섭취는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 같은 자연식품을 충분히 먹으면서 나트륨과 칼륨의 건강한 비율을 맞추는 것. 맞습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건강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딥다이브가
여러분의 소금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균형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식탁 위에 놓인 소금통을 치우는 것, 그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혹시 여러분의 식단 전체 패턴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당장 내 식단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